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오는 20일은 용산 참사 4주기입니다. 강제 철거에 항의하면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 남일당터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죠. 가족과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허허벌판은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질까요? 무리한 개발을 위한 폭력적인 강제 철거를 막는 강제 퇴거 금지법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진정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려면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처럼 여겨야 할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SNS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만나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비리 의혹, 정부 조직 개편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비난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특권을 누리고 살아온 인간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에 소름이 돋는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헌재소장 자리에 이런 사람이 후보라니 기가 막힌다. 사실 여부를 떠나 썩 물러가는 게 맞다라는 등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이 노골적인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6년 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인물이라는 등의 옹호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부처가 늘었다고 큰 정부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큰 정부가 아닌 민생을 책임질 최소한의 정부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다라는 등 긍정적 평가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는 버릇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됐다. 거대 정부는 더욱 부패하기 마련이다라는 등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초리 민생 현장 방문을 시작했지만 거센 문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위로는 진정성 없는 이벤트가 아니라 틀린 것을 틀리다 하고 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끊임없는 저항과 노력이다. 민주당이 무엇을 반성한다는 거죠? 전혀 이해할 수 없네요. 영문모를 반성과 회초리에 국민들은 당황 그 자체입니다. 대선 한 달 지나 나온 대책이 또 참회절 뿐이라는 등 냉혹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이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SNS는 수개표 방식의 재검표 요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개표 과정 시행에 대해서도 비난이 많았습니다. 선관위가 제정신인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개표기 몇 대 놓고 생쇼하는 모습이 아니다. 전체 표에 대한 수검표와 개표기의 부정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자개표의 정확성보다도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가 핵심이다. 전자개표 시연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 노령연금 공약 논란, 중앙일보 해킹 북한 소행, 김재철 MBC 사장 무혐의 의견 검찰 송치, 나로 30일 발사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국내 대학 10곳 중 8곳이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죠. 역시 수수료 타령인데요. 학부모 허리야 휘든 말든 실속부터 챙기겠다는 것이겠죠.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시 신청사 지하에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시민청인데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성민수 PD가 다녀왔습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들여온 동티모르산 커피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조끼,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만든 자개 모양의 휴대전화 케이스까지 백화점이 연상될 만큼 다양한 상품이 진열해 있는 이곳은 서울시민청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서울시민청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신청사 지하 1, 2층에 있는 이곳은 시민을 위한 시설로 가득합니다. 지하 1층은 주로 전시실과 휴게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은 군기시 유적 전시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유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발견된 건물지로 옛 선조들이 사용하던 그릇과 생활용품, 그리고 불량 기자포와 철안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도서관 들리려고 왔었는데 도서관 옆에 또 우리 몇백 년 전에 그 조상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시민청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시민 프라자에는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고 가꾼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활짝 라운지의 넓은 공간에서는 편히 쉬기도 하고 아이들은 IT 기술에 의해 담벼락으로 변신한 곳에 낙서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저게 나오고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멋져요. 스마트로 그리니까 안 걸려지는 점도 있지만요. 그게 또 저장해서 TV 화면으로 나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시민청의 청자는 들을 청자를 써가지고 경청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생활 마당으로서 설계됐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150여 명의 하객을 모시고 대관료 10만 원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 태평홀과 전문 사진가가 무료로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시민청 갤러리, 청계광장에서 옮겨온 시민 발언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시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민청은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과 연계돼 접근성도 좋고 지상으로 올라가면 서울 도서관과 서울 광장도 만날 수 있어 다양한 시설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성윤수입니다. 능력 있는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잘 알려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접수작 수천 편 가운데 뽑힌 쟁쟁한 수상자들과 작품 한번 만나보시죠.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옥에서는 2013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더 잘하실 겁니다. 또 노력해 주셔가지고 좋은 작품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서울신문 이철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축하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시 부문에는 이끼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김준현 씨가 당선됐고 소설에는 젤리피시의 조수경 씨가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시작이니까 주변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삶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항상 제 마음이 끌리고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소설을 구상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재를 얻을 때 보면 그런 쪽 소재들이 많아요. 나는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멀리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간간히 새를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도 들려왔다. 공업사에서는 종종 야간까지 작업을 하곤 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나는 어두운 방 안에 누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어쨌든 이제 정말 열심히 쓰는 것밖에 없고 제 마음이 또 끌리는 곳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랑 동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뭐랄까 좀 책 좀 많이 파는 작가가 되고 이러면 인쇄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들도 있고 무엇보다 일단 그래도 제 글을 사람들이 많이 읽고 그래서 조수경 소설가 이런 식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면 상을 탔다 이런 게 기쁜 게 아니라 등단을 했다 기쁜 게 아니라 약간은 작품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게 기뻤어요. 사실 오물을 가지고 쓰는 시인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에 그치더라고요. 자화상이라든지 뭐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계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물을 보면서 시각이 아니라 좀 청각적인 상상력에 집중을 해서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청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다 어떤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서 이미지들 밀고 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썼거든요. 이를테면 귀 몇 개가 떠다닌다라는 부분은 이제 뒤로 가면 변성기라는 어떤 이미지로 교차되고 그 변성기는 사춘기로 가고 사춘기는 동시에 또 그 수염으로 가고 그게 이끼로 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게 다시 돌아오는 과정 있잖아요. 자아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물 위로 귀 몇 개가 떠다닌다. 검은 비닐봉지 속에 느린 허공이 담겨있다. 나는 내 빈 얼굴을 바라본다. 눈을 감거나 뜨거나 닫아놓은 창이다. 사실 모든 지금 시단에 있는 어떤 시들은 전부 다 처음에 시작할 때 낯설었거든요. 낯설고 그것들이 하나의 주류를 형성해 나가고 문단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변화를 해왔는데
아마 제가 시를 쓰면 이제 제 세계를 그렇게 넓혀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 이 몇 명 가지고는 사실 작품들이 읽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미지들이 이상하게 연결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도 좀 보편적이라고 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희곡 부문에는 기막힌 동거의 임은정, 시조는 번지점프를 쓴 송필국, 그리고 동화는 하트를 쓴 김보름, 평론은 언어의 감옥에서 글쓰기 한유주와 최재훈의 소설들의 유인혁 씨가 수상했습니다. 문학에서 프로가 된다는 것은 제 경험엔 그렇습니다. 습작이 없어지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쓰는 작품들은 다 이 세상에 남을 그런 작품이 이들의 등단이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이어져 문단의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 겨울을 이기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에는 말과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마장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새벽 5시부터 말들의 컨디션을 점검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는데요. 0.01초로 승부가 갈리는 경마의 숨은 주역들, 박홍규 PD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5번, 9번 간격 좁혀집니다만 5번 선두 지켜냅니다. 5번, 9번, 10번.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 경주마들의 쉼터인 한 마방엔 경주마 26마리가 혹한의 추위 속에 입김을 연신 뿜어냅니다. 가벼운 훈련을 하고 막 들어온 이 말의 등에선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하지만 경마장에는 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긴장한 채 지켜보는 또 다른 주인공들. 조교사를 비롯해 24시간 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항상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뭐 추울 겨를도 없죠. 뭐 일하다 보면은 뭐 잠깐 춥고 또 나중에 말들이 잘 뛰고 그러면 그걸로 또 풀리고. 10년의 기수 경력을 가진 14조 마사 책임자 이신영 씨는 국내 최초의 여성 조교사입니다. 이 씨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모든 신경은 마방에 쏠려 있습니다. 경주 성적으로 평가받는 경마의 세계에서는 하루 24시간도 부족합니다. 이 말들도 지금 막 그 수염에 막 고드름이 열 정도로 추워도 그래도 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뭐 추운 거 더운 거 생각 안 하고 일하고 있어요. 조교사는 마주와 마필 위탁 관리 계약을 맺고 있는 소규모 벤처기업 사장으로 경마 경주의 총감독입니다. 경주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우승 전략을 구상하기 때문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은 이들에게 필수입니다. 하루 일과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2-3시간 정도 이어지는 가벼운 걷기 훈련을 통해 말들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경주를 앞둔 말들의 컨디션을 점검합니다. 또한 말들의 상태에 따라 기수에게 훈련 강도를 조절해주고 소속 마필 관리사들에게는 사료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도록 지시합니다. 선수 때보다 훨씬 많이 떨리고 또 그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이 말이 경주 출전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가야 되니까 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는 없어요. 주말 이른 아침부터 경마장을 찾은 관중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워갑니다. 드디어 이 조교사의 말이 출전 준비를 합니다. 우승 후보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금화챔프가 기수를 등에 업고 출발대로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출발 게이트가 열리고 말들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1800m의 거리를 돌아 승부를 내는 2분 내외의 시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금화챔프와 2번, 10번 등이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5번, 9번 간격 좁혀집니다만 5번 승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금화챔프가 2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자 이신영 조교사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적보다는 말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경마장 제2의 주인공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들만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달갑지 않은 유행거리, 바로 독감입니다.
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손을 자주 씻으면서 청결을 유지하고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입을 가리고 해야 걸리지도 주변에 옮기지도 않겠죠.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임신부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든든하게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